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기술독립금 187차 웨비나입니다. 오늘은 수중 위치 발신 기능을 활용한 인명구조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30여 년간의 IT 분야에 종사하신 박래봉 CTO님을 모셨습니다. 자, 우리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IT에 입문한 거는 83년 12월에 했고요. 그때는 이제 IBM 메인프레임으로 시작해서 시스템 프로그래머로 시작을 했고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머로 전환한 다음에 이제 실시간 어플리케이션 시스템들을 이제 계속 공급하다가 어, 좀 이제 지식이 쌓인 상태에서는 이제 그 리엔저링 부서나 회사의 조직을 재구축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최근에 그런 IT 회사에서 근무하고 이러면서 이따가 최근 2021년 7월에 새로운 회사를 이제 서로 지인들끼리 만들었고요. 이 만든 데에서 가장 먼저 주제를 삼은 게 수중이치 발신 기능을 활용한 인명구조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은 안에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말씀드리는 거는 될 수 있으면 관련된 분들의 그 조언을 받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거를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그 실제 베이스는 소방국책과제를 수행하면서 만들어진 수중야외 연소기치 추적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22년 5월부터 시작을 했고, 작년에 TRL6에 해당되는 모델로서 모든 그 외부의 야외 실증, 수중의 실증을 마친 상태고요. 올해는 TRL7 모델로 12월 말까지 만들어서 내년 후반기에는 소방체 납품이 가능한 이런 모델이 가능하도록 지금 계속 개발해 나가고 있고 제품화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델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소방청에 납품하는 그 실제 사이즈가 굉장히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이거를 사이즈업을 어떻게 하면 될까? 스케일업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가장 소방대원하고 유사하게 접근할 수 있는 모델이 해군이나 해수부, 해병대 이런 수중훈련이나 구조활동이 필수인 훈련대원이나 구조대원의 안전 문제 발생했을 때 대원들을 어떻게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부분이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하는 모델 원에 이제 저희 포커스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실제 10만여 명에 달하는 어민하고 또 이제 연간 1,700만 명에 달하는 낚시객 포함한 해양 레저 관광객이 있습니다. 이들이 물론 안전하게 지금 하고 있지만 어떤 순간에 어떤 위급한 순간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순간에 이들을 문제없이 골든타임 내에 어떻게 구조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모델이 두 번째 모델이고요. 세 번째 모델은 인명구조와는 좀 다른 모델입니다. 왜냐하면 매년 10만 톤 이상 지금 폐호가 발생하고 있고 계속 수거하고 있지만 이것들이 이제 그 수거의 한계로 지금 연간 그 5년간 1662건의 해상사고가 발생을 했고 유령어 피해로 매년 한 3,800억 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해양수산부에서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폐허 발생 전에 사전 예방하는 방법하고 폐허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모델 이렇게 세 가지 모델을 기획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이제 그 실제 출발은 재난 상황에서 수중 야외 어디든 인류의 안전을 생각하고 환경을 보호한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 집단지성을 갖고 가야 되겠다 해서 현재 이제 통신 전문가, 컴퓨터 통신 알고리즘 전문가, IT 융합 전문가, 회사 운영, 그러니까 대기업 대표를 역임하시는 회사 운영 전문가들이 모여서 현재 저희들이 기술을 현실화하는 이런 부분을 목표로 회사가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의 솔루션은 아주 간단합니다. 2022년 5월부터 저희들이 이제 그 5개 기업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역할이 그 마지막 제품을 만드는 역할을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수제형 통합 단말기 통합 발생기 쪽은 저희들이 이제 통합 모듈과 실제 완전한 운영 가능한 제품을 만드는 거고요. 수정 위치 탐지기는 저희들이 이제 그 탐지 센서와 전체적인 시스템을 구성하는 걸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고, 수중 구조사용 위치 추적 단말기는 저희들이 완벽하게 저희들 자체 모델입니다. 저희들 알고리즘, 수중 추적 알고리즘과 모델을 갖고 있고, 이것들이 뭐냐면 실제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 소방대원이 요 구조자를 구조하러 갔다가 소방대원까지 전환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럴 경우에 전환된 소방대원을 어떻게 하면 골든타임 내 빨리 구조할 수 있을까 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래서 소방대원이 전환되자마자 선박에 있는 위치 추적 탐지기가 소방대원이 어디에 지금 현재 전환되어 있다라는 거를 시그널을 주면 수중구조사가 수중구조사용 단말기를 차고 그 근처에 입수하게 됩니다. 근데 물이라는 거는 너무 호탕하기 때문에 옆에 있어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중구조사용 위치 추적 단말기를 만든 거고요. 여기에서는 소방대원이 어디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표시를 해줘서 가까이 가서 소방대원을 구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하나의 전체적인 그 통합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한 수중야외 연속 복합 투기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근거로 이제 우리가 새로운 모델들을 지금 기획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의 기술적 강점은 뭐 실제 작년에도 현장 실험을 그 1km까지 해서 성공했고, 그 다음에 이제 대기 모드에서 1개월 이상, 수중에서 동시 추적 10명 이상, 야외에서는 수명 이상 추적이 가능하도록 세팅된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데들과 비교해서 좀 더 탁월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저희들은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 사업 영역으로는 지금 조금 전에 설명드린 인명구조, 손목밴드나 모듈룩하고 수중야외 통합 위치 발신기 조끼 장착형으로 해서 확장 사업 모델을 고민하고 있고, 어구, 특히 이제 어구를 어떻게 빨리 해소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하는 부분이 가능하냐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공기 헬기나 이런 부분은 블랙박스나 이런 부분은 현재 블랙박스가 법으로 적용해서 이제 운영되고 있지만 실제 물속에서의 추적은 좀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우리 거를 백업 시스템으로 도입을 해서 같이 넣으면 어떨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번 이제 구로에 있는 블랙박스 제조업체랑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진행한 적은 있고요. 지금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비슷한 지금 현재 이제 소방대원이 사용하고 있는 거랑 비슷한 모델을 갈 수 있는 데가 어딘가 했을 때 이제 해군하고 해경 여기에 이제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이제 납품이 되고 있는 모델들이 있는데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모델이 우리께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 이제 요즘에 뭐 아주 이 부분에 이제 말썽이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다 아실 텐데, 그러니까 이런 실제 그 구명조끼를 지급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구명조끼도 사실은 24시간만 지나면 물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명조끼 위에
저희들 위치 추적을 같이 넣어서 완벽한 시스템을 가져가면 됐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은 이제 현재 재난상 소방대원의 수정야외 위치 추적 시생 기술 개발이라는 과제를 갖고 올해 12월까지 TRL7으로 지금 계속 제품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고요. 거기서 작년까지 우리가 이제 실제 제품을 만들어서 테스트한 결과가 소방대원용 통합발신기, 탐지기, 추적단말기거든요. 이거를 해군 쪽이나 해경의 구명조끼 쪽으로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더 쉽게 전환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모델은 간단히 보시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냥 수중야외 연속이시 추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납품하는 거다. 이렇게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이제 저희들 이제 제품 만들어진 거는 조금 그 120m 방수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좀 투박합니다. 근데 이제 실제 110m까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보통 3, 40m 정도라서 이제 작게 좀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지금 만들어진 거를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CO2 자켓이나 카포크 이런 데들에 그 저희들이 추가를 해서 좀 더 안전하게 확실하게 보완해서 간다면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승산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명구조 두 번째 이제 인명구조 쪽은 조금 이제 이 부분은 사실은 벽이 좀 많은 편입니다. 내가 뭐 사고 당할 것도 아닌데 내가 꼭 그것을 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논의도 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논의가 좀 필요하긴 하지만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시면 최근에 헝가리 단위공항에서 이제 유람선과 상습과 충돌해서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거든요. 이게 2019년에 저희 관광객 25명이 희생된 참사가 있었던 곳입니다. 이런 것처럼 사실은 내가 주의를 해도 어느 순간에 사고가 날 수 있다 하는 부분들을 그 인지하고 이런 안전장치를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제가 우리 팀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의 모델입니다. 근데 왜 지금이냐? 사실 보시면 가장 크게 이슈화되고 영화화도 됐던 타이타닉부터 시작해서 뭐 최근에 우리 안타까운 세월호 침몰, 금양호, 천안함 이런 것들을 보시면 현재 수색 방법이나 모든 게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수색 비용이 236억 원, 금양호는 43억 원, 세월호는 6천억 원 정도가 수색 비용이 들어갔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쪽에 있는 발신기나 수신기 이런 것들을 도입한다면 수색 기간은 제가 보기에 3개월 이내, 수색 비용은 이거의 30% 정도의 비용으로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근데 이게 보면 이런 것들이 뭐 그렇게 큰 일들이냐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게 우리나라만 보면 그렇게 이제 뭐 자주 일어나는 사건은 아니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거의 매주 한 척 정도가 침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인양된 사례도 30%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낚시어선만 보면 낚시어선이 상당히 이제 요즘에 이제 안전에 이제 문제가 좀 이슈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낚시어선 인구만 하더라도 2021년 기준으로 보면 500만 명이 넘은 상태입니다. 이거는 해양경찰청의 낚시어선 쪽에 충원한 신고 실적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모델은 뭐냐면 이건 좀 재밌는데 제가 여기에 이제 수협을 표시한 이유가 있습니다. 수협에서는 지난 3년간 2021년, 22년, 23년까지 사실은 시범 사업을 실시를 했어요. 실제 시범 사업을 실시했는데 3번에 걸쳐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이 개발되고 있는 그 시스템에 수중에서의 위치 추적인 저희들 기술만 넣는다면 좀 더 보완된 시스템으로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수협은 이제
주로 이제 오토니아, 어민들을 대상으로 안전한 모델을 가져가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수영 모델만 얘기를 했는데, 일반적인 관광선이나 해양 관광선이나 이런 모델들에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라는 부분을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고, 나중에 시범사업 모델이 하나의 그 기획 모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의 수중칩을 활용한 위치 추적 장치, 밴드나 모듈 생산 판매 또는 임대를 고민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실시간 이제 플랫폼 사업, 관제 플랫폼 사업, 이 서비스 사업으로 두 가지를 모델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적용하는 솔루션을 보면 현재 수상의 위치 추적 기술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상의 위치 추적 기술에다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수중 위치 추적 기술만 결합한다면 실제 현재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대부분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그럼 어떤가? 시장은 지금 이제 이런 시스템이 만약에 제대로 작동한다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60에서 70%의 보조가 있고 나머지 30에서 40%가 어민이나 개인이 사게 되는 이런 예산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현재 그 어민 수는 한 11만 명, 2019년제로 돼 있고 낚시어선 이용객이나 레저 선백, 조정면허 이용객들이 전부 증가하고 있잖아요. 전체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실제 그 방문객 수로 1,700만 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고 레저 선박 신규 등록이 약 2만 5천 척. 계속 이것도 이제 증가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면허 신규 취득자도 약 26만 명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은 분명히 있지만 아직까지 정말 이런 게 필요해? 라고 생각하는 벽이 있다. 그래서 이 벽을 어떻게 허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좀 영역이 좀 다르지만 저희들 기술은 같은 기술을 활용하는 겁니다. 같은 기술을 활용해서 어떻게 이제 폐허구 부분을 어떻게 회수하고 재활용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이제 관련 업계하고 좀 조인해서 기획을 좀 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SBS에서 나온 뉴스를 보시면 요즘에 이 뉴스는 수시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업 계획이 만들어지는 시점에는 계속 이제 이슈가 되기도 하는데 이게 쭉 보시면 해양 쓰레기 관련 해상 사고가 이렇게 있고 피해액은 이정 3,800원이나 되고 있다. 그다음에 해수부에서 열심히 일해서 지난해 해양 쓰레기를 13만 톤이나 수거를 했다. 돈을 많이 들여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14만 톤이 또 발생하더라.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아무리 수거를 해도 만 톤씩 계속 쌓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책을 예방으로 전환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이제 지금 중지가 모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게 이제 저희들이 위치 추적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이 장착이 되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전자칩을 쓰냐 마냐 하는 부분의 논의는 아직 많은 논의가 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또 이게 예산을 보시면 올해 수거하는 비용은 482억 원으로 이제 120억 원이나 증가했는데 연구 관련 예산이라는 게 예방 예산이거든요. 예방 예산은 올해 신설을 했어요. 93억 원. 근데 너무 적죠. 사실은 이런 예방 예산이 앞으로 좀 더 늘어나야 된다 하는 부분을 이제 저희들이 관련 업계에 계속 요청할 생각입니다. 이게 제가 이제 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어구 쪽을 지금 계속 그 신경을 쓰고 있는가 하면 이 어구관리법이 2022년 입안돼서 2023년 1월에 1차 시행령이 발표가 돼서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좀 미흡한 점이 뭐가 있었냐면 어구를 구체적으로 관리하는 거와 보증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올해 5월 1일 날 보완돼서 시행 발표가 됐습니다. 아주 따뜻하게 발표가 됐는데 거기에 이제 실제 보증금을 관련 업계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이 추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계속 시범 사업을 하고 있지만 허용 어획량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소규모 어민들은 계속 피해를 보고 있고 대규모 어민들은 이익을 갖고 있는 이런 그 어떤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더 제대로 개인별 또는 어떤 업체별 허용 어획량을 관리를 해서 그 작은 어민들이 소형 어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하는 부분하고 어원을 관리하자. 미래를 위해서 하는 부분에서 출발한 법이 있는데 이런 법 때문에도 전체적인 그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그 실제 그 기획 플랫폼은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하나 만든 게 있는데 그건 공유를 조금 뒤에 해드리겠습니다. 폐허구 해소하고 재활용 협업은 어그리요. 이제 사업령은 뭐냐면 위치 발생 모듈이 부착 대상이 되는 모든 어그리와 폐허구를 해소하는 부분, 재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사업 영역이 걸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이 부분은 이제 어구에 부착 가능한 수중이치 추적 부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재활용 사업자에게 저희들이 폐허구를 제공해서 폐허구를 리사이클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그 탄소 배출권 판매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의 쉐어, 그리고 정부 지자체의 지원금 사업, 이런 부분을 이제 수익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 지금 어구 전주기가 이 플랫폼 서비스를 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구를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는 법제화도 되고 다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적용되기가 쉽지 않은 게 아직 오픈된 플랫폼이 만들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물론 저희같이 작은 회사가 지금 저기 같은 소규모 회사가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이슈화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제 폐허구 공항들이 이런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문제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 실제 보면 우리 칩을 활용해서 불신된 폐허구 위치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중 드론이나 수중 로봇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잖아요. 여기에 저희들 칩을 넣어서 이 컨트롤해서 실제 쓰레기를 바지선에 올려서 쓰레기 수거 바지선에서 리사이클을 일부 하고 그를 못한 부분은 화물 KUM이 이제 지금 현대나 이런 데서 하고 있으니까 개발하고 거기서 옮겨서 리사이클링 처리센터로 옮겨서 재활용 원재료와 경질료와 소각 에너지를 만들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시범 사업은 이미 시행돼서 일부 업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리사이클링 처리센터를 만들려면 한 3천억에서 5천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지자체하고 이제 연결해서 BTOA 사업 이런 부분을 가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어민들이 왜 이 사업을 제가 말씀드렸냐면 어민들이 폐업을 해소하더라도 다시 버려요. 그 이유가 폐업을 갖고 와도 싸놓을 곳이나 처리할 곳이 지금 마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보완돼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희들 회사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황인태 대표이사님이 이제 최근에 취임을 하셨고요. 이분 이제 대표이사 큰 업체들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신 분이고 저희 회사를 이끌어가기에 가장 적합한 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희들 설립은 2021년 7월 29일 날 0.5억 원으로 설립해서 아직 3년이 되지 않은 이런 그 사업체고요. 저희들은 통신 분야가 주로 사업입니다. 그래서 해양 수중통신 어플리케이션 쪽에 실제 이제 알고리즘 쪽을 갖고 있고요. 또 한 분은 이제 애동 메시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전문적으로 10년 동안 연구하고 현재 버전 8까지 발표하신 분인데 이 부분이 만든 애동 메시 프로토콜은 마넷인데 마넷 프로토콜은 현재 15호까지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지금 정부나 또는 지자체들 또는 그 재해 방지 시스템에서 지금 못하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그쪽에 적용된다면 상당 부분이 좋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기술 벤처로 벤처 인증을 좀 받았고요. 저희들 특허는
수중 인명 구조형 통신 시스템 및 이수자 확인 방법으로 해서 어구 통합 관리 시간까지 실제 미국에는 수중 인명 구조 쪽을 등록을 했고 현재 이제 그 5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여섯 번째는 이거는 이제 그 실용 실안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 뭐 장과 계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 부분을 조금 이제 간단하게 요약드리고 관련 부처의 분위기는 어떤가 하는 부분을 좀 공유를 하겠습니다. 실제 이제 인명구조나 선박사고 폐호 등이 이런 부분에 이제 문제는 계속 갖고 있고 해결해야 된다는 과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형 기술도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상태고요. 이제 대부분 이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술이긴 하지만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이제 만들어진 제품, 이 제품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밴드형, 모듈형으로 해서 구명국시 장착형, 어부 장착형, 수중 로봇, 수중 드론 장착형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확장을 계획을 좀 하고 있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뭐가 가능해? 라고 하면 예를 들면 한강 수상버스나 택시가 이제 올해 9월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그러잖아요. 요게 그러면 이 사람들 실제 여기에 타는 고객들이 어떻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 사람들이 타는 곳에 그 실질적으로 구명조끼라는 걸 만들어서 착용한다면 우리 거를 넣는다. 그러면 좀 더 안전하게 그들을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본 모델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금 이제 그런 법제화가 많이 됐잖아요. 이미 법제가 됐기 때문에 어구를 전주기를 좀 관리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구 환경부담국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관리가 될 것이고 근데 이렇게만 하면 실제 어민들이 도움이 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어민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도 좀 추가하면 어, 그 어구 전주기 통합관리 지원 플랫폼 플러스 총 어획량 관리 모델을 하나의 오픈 네트워크에서 다룰 쓰고 오픈 하나의 그 솔루션으로만 다룰 수 있다면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폐어구가 활용 가능해?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왜 치시아리 업체에서 이런 바지선에서 실질적으로 폐기물을 열분해 처리해서 경질료도 만들고 하는 부분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이 업체랑 한번 미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해양 쓰레기만 제대로 가져다 준다면 우리 이 사업이 가능해 라는 의견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법적으로 정말 너희들이 하는 사업이 가능해? 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이게 수산업법이 2024년 5월 1일 날 지금 실제 시행됐고요. 이런 부분이 뭐냐면 여기서 제가 수산업법 중에서 어구관리 쪽만 뽑았습니다. 제6장에 있고요. 71조부터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구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 3년간 보존해야 된다는 구체적인 요번에는 이제 문구까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는 뭐 그냥 우리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서 딱 보시면 그대로 이제 실명제 뭐 이런 부분들 어구를 보증금을 어떻게 관리하자라는 부분까지도 이제 다 요번에 바뀐 시행령들이 쭉쭉 나와 있는 부분을 참고로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어구 보증금제에 우리 부표하고 그물도 넣자 이런 이제 요즘에 분위기가 이제 조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게 2021년도에 그 사실은 서해어관리단에서 이슈화 했는데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담당자가 통화가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게 어구 생산부터 수거까지 전주기 관리하자. 이 부분이 이제 최근에 또 나왔어요. 이게 이제 그다음에 동해어업관리단에서는 어구 전자부표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자 하는 부분이 또 나왔고요. 예. 여기는 또 보면 어구를 어떻게 관리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지금 소통24에 계속 법이 나와,
의견을 낸 것도 있고, 여기 보면, 이거, 그죠. 태핵 중심 자원 관리용으로 업구들을 전환하자 하는 부분도 이슈화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좀 더 정부 부처나 이런 데서 이슈화는 지금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게 현재 시점에서, 어, 추진하기에는 가장 바람직하다. 근데 지금까지 여기 몇 분 이제 참여하신 분들 보셨지만 일반 기업이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국채까지 추진하면 뱄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추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이제 제가 사실은 이슈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좀 두서없이 우리가 지금까지 만든 제품을 어떻게 확장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해서 이 아이디어 비즈니스 모델을 좀 공유를 좀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좋은 의견이나 협업 의견이 있으시면 제가 띄워놓은 메일 주소로 의견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구철 회장님께도 드려도 전부 연결이 되니까 그렇게 연결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이상으로 예, 제가 감사합니다. 드리도록 우리가 이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물고기 그 하는 부분까지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 우선은 채팅 하나도 안 올라왔는데요. 우선 관심 있으신 분들 자유롭게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드렸었던 우리 박 전무님 제가 드렸던 파일 하나 있었죠? 예, 예. 그걸 한번 띄워봐 주세요. 음, 잠깐만요. 그걸 제가 죽여놔서 예, 화면 공유를 잠깐 중지하겠습니다. 예, 예, 예. 김지우 사무총장님 얘기 한번 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좋은 강의 잘 들었고요. 제가 사실 요새 항공기도 안전에 문제가 많은데, 배도 일주일에 한 척씩 가라앉는다니까 웃으면 안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예, 예. 그 수상 그 감지는 많은데 수중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수중은 아예 없습니다, 지금 현재. 아, 아예 없습니까? 예, 예. 수중에 아, 들어갔을 때 디텍트 되는 기술이나 제품은 아예 없습니다. 제가 현재까지는. 깜짝 놀란 게 예, 작년에 타이타노 탐사 때문에 아주 그 거대한 사람들이란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여튼 돈 많은 사람들이 그 돌아가셨잖아요. 예, 근데 그렇죠. 그 고액의 그 부자들이 의외로 위험한 탐험 같은 걸 많이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근데 왜냐면, 예, 돈이 많으니까. 예,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거 같은 거는 굉장히 절대적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래서 사실 이제 보면 아예 초 VVIP용 아예 고가 1억 정도로 만들어서 완전한 안전한 시스템, 1억짜리 시스템이나 1억에서 한 10억짜리 시스템을 만들어서 공급하면 어떨까? 이 생각도 좀 했습니다. 그 일반인들한테 블랙박스 하는 게 아니고. 비행기 블랙박스 같은 경우는 이제 파손이 안 되잖아요. 예, 예. 근데 그 타이탄호 그 침몰에서 찾는 데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렸잖아요. 맞아요. 예, 예. 근데 그런 이런 장치가 있으면은 손쉽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거 보고도 사실은 이제 그걸 고민을 했었는데, 워낙 이제 그렇게 되면 시장이 작잖아요. 그러면 그 예. 사람들 대상으로, 그러니까 일반인 대상으로 해서, 뭐 아니면 그 어떤 그 지자철 대상으로 해서 뭐 5만 원에서 10만 원짜리 제품을 파는 것보다 차라리 그 업체나 그런 고가의 상품을 필요로 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 10억 정도 뭐 이렇게 만들어서 팔면 어떨까 이 생각도 좀 하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자, 우선 발표 자료를요. 제가 예, 빨리 설명을 드릴게요. 자연재해 시 조난상황 대비용 자가발전 장치를 개발한 게 이게 2016년도에 그때 나왔었던 제품이거든요. 예, 예. 빨리 한번 넘겨보세요.
뭐 다음 넘기시고. 예,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자가 발전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하드웨어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넘겨보세요. 그래서 그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예, 그렇게 헬리콥터라든가 배라든가 혹은 이런 부분에 충전을 할 수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예. 우리 지인호 대표가 이쪽 부분에서 개발을 하셨는데 요즘은 제가 좀 한동안 뜨끔하게 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제가 연결을 바로 해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지금 조용호 대표님한테 그 메일을 일단 발표 자료를 보내드렸어요. 예, 예. 거기는 무슨 부분이 관심이 있냐 그러면은 그 의류 부분을 리사이클링하는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예, 가능합니다. 요즘에 의류를 많은 어떻게 플라스틱. 하냐면 재활용하고 세탁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을 제대로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세탁 물질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의류를 그냥 버리고 이제 이런 부분이 많아서 그렇게 하는데 그 의류에 대한 부분을 폐어구를 예, 다시 녹여가지고서 원사로 쓸 수 있는 예, 예, 이런 부분을 그때 제주도에 하는 걸로 그때 얼핏 내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지금 오늘 발표 자료를 공지를 안 드린 부분이 이 부분은 좀 대외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발표 자료를 공유를 안 했는데 그분한테는 제가 드렸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같이 얘기를 하실 수 있다면 제가 연결을 좀 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요즘에 ESG와 관련한 부분이 전부 화두고 뭘 해야 될지는 몰라요. 지자체들이요. 해야 될 방법이 두 개밖에 없대요. 하나는 태양광 건물에다 태양광 설치하는 거하고 나무 심기 하고 외에는 음. ESG에 대한 뭔가 솔루션이 없더라. 근데 이런 부분을 어, 어민들이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ESG 솔루션이라는 관점 입장에서 그 담당 공무원들이라든가 팀장은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은 엄청나게 솔루션을 지금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예, 갈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참여시켜서 이런 부분을 좀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예, 예. 자,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오늘은 너무 좀 깊은 주제가 들어가가지고서 얘기가, 질문이 많이 안 나오네요. 음, 그러게요. 이게 뭐 너무나 이제 그 포커스가 좁은 주제다 보니까 참석자도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예. 저는 이제 좀 참석해서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집단지성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모았으면 좋았을 것 아니, 근데 같다라는 생각을 그건 걱정 했는데 안 하셔도 되는 게요. 예, 제가 이게 우리 사무총장님이 유튜브에 올리면요. 제가 바로 1시간 내로 우리 홈피에다가 이 부분을 전부 다시 업데이트를 해요. 그래서 그게 예, 근거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예, 예, 필요한 사람들은 여태까지의 186차를 제목만 보고 나서 바로 탁 들어가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이제 박물관식으로 전부 다 우리가 축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토요일 날 되게 바쁘신 분들이 많아요. 또 올라오면 또 다시 보시니까 이런 부분은 긴 호흡으로 우리가 같이 좀 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아유, 듭니다. 그럼요. 예, 저는 예, 그렇게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 없으시면은 예, 오늘은 이렇게 좀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발제를 해주신 우리 박래봉 전무님께 박수와 함께 시작하도록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